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가져왔어요. 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에 울림이 남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반증이겠죠. 저도 이기는 습관에 들어있는 30가지의 습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현실에 적용할 만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고요. 그게 좋아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먼저 나쁜 습관과 이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압도적으로 실행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습관을 장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지,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뛰어난 처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오늘은 태도에 대한 중요성부터 작심삼일을 끊어내는 법까지 다양한 이기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꾹 누르신 다음에 영상 공유 부탁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10번째 습관, 태도가 8할이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좋은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탄력이 붙어요. 좋은 속도로 일이 굴러가면서 그 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디테일이 강력해집니다.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무조건 돌파하고 보는 유형의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그런 무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되게끔 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실력은 기본 엔진이에요.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최고의 몸값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보도 셰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최고의 기량과 함께 좋은 태도를 가진 선수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몸값을 받는다고요. 기량만을 가진 선수는 은퇴 후에 곧장 사라지지만 기량과 태도를 갖춘 선수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 태도를 생각하세요.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먼저 승진을 했지? 이건 말도 안 돼. 불공평한 인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진한 사람들은 탈락한 사람에게는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 셰퍼는 그것을 태도라고 부르죠.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아요. 처음에 좋은 태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 그 각인 효과가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태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자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심어놓는 거예요. 성공의 8할은 태도가 만듭니다. 실천 연습. 차근차근 좋은 태도와 인상을 줄 수 있는 디테일들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보세요. 경청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나의 시그니처로 만들어 보세요.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키우고 질책이나 지적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마음 챙김 수련들 있죠. 요가나 명상, 상담 같은 것들을 천천히 배워나가 보세요. 11번째 습관,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우리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견뎌내죠. 대학에 가서는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또 많은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할 때까지만 견디기로 하고요. 결혼식장을 나오면서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까지,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 계속 견뎌내죠. 지구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쳇바퀴를 끝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쳇바퀴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엄마라서 불가능하고 아빠라서 불가능하고요.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면 왠지 꿈을 꾸는 것이 허용할 수 없는 사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아우,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아니, 그런 말을 하다니 배가 불렀구나. 하지만 위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쳇바퀴에서만 빠져나와도 당신은 경쟁자의 절반 이상은 이긴 거라고요. 승리의 여신은 쳇바퀴를 누구보다 잘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쳇바퀴에서 내려온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왜 쳇바퀴를 돌리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현재의 불안이 미래의 희망을 이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아요. 불행에서 벗어날 기회와 함께 옵니다. 왜 우리가 연애에서 실패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똥차가 갔으니 새차가 올 거다라고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요. 믿었던 창업 멤버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슬픔도 존재합니다. 당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한 사건을 신이 모든 인간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만이 위너가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실력, 능력, 잠재력, 지식과 통찰, 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두려운 불행과 슬픔을 통과하는 지혜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예시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쇠를 찾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참 열심히 열쇠를 찾는 걸 도와주던 사람이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정작 열쇠를 잃어버린 당사자는 계속 가로등 주위만 맴돌면서 다른 데는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그 정도 찾았으면 가로등 주변에는 없는 거 아닐까요? 다른 곳도 찾아보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 네. 제가 열쇠를 다른 곳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지만요. 여기가 밝아서 찾아보기가 제일 좋네요. 라고요. 대체로 사람들은 꿈과 열정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주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꿈은 정작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해요. 그래서 여행도 떠나보고 전혀 낯선 길로 출근도 해보아야 하죠.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음악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하고 익숙한 곳, 그저 가로등 아래에서만 열쇠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 가운데 몹시 끌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모두 위시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나요. 믿기 어렵다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일기를 쓰고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종이 위에 목표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머릿속에 보관하지 마세요. 새로운 삶이 열어주는 열쇠를 찾고 싶다면 가로등이 비치는 익숙한 반경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머릿속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은 없어요. 평범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일하지 마세요. 파격적으로 하세요. 꿈을 이루는데 돈이 가장 필요하다면 돈을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모아서는 안 됩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목표 달성에 영어회화가 필요하다면 남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풋을 쌓아야 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위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한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에 만족하려고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돕지 않는데 그 무엇이 내 삶을 돌봐주겠어요? 강력한 불길은 아주 미세한 불꽃에서 일어납니다. 미친 듯이 파격적으로 하되 작은 성취를 계속 얻어가세요. 그러면 그 성취들이 모여서 커다란 업적이 될 겁니다.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해보세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마이웨이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타인이 통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타인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안전해 보이는 쳇바퀴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명심하세요.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실천 연습.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독하다, 미친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세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일, 견디기 힘들었던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난 일,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일.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다시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기록해 나가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도 못 해낼 것 같은 일들을 기획하세요. 그리고 당장 실행에 옮기세요. 결과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력 질주 구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12번째 습관, 이유를 찾아라.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경주마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먹이를 줄 건가요? 100만 달러짜리 경주마에게 물 대신 맥주를 주고 귀리 대신 초콜릿 케이크를 주고 마요네즈를 곁들인 감자튀김을 주진 않을 거예요. 요란한 음악을 틀어주고 마구간에 TV를 넣어주면서 아주 예민하게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책에서는 당신이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40이나 50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드디어 당신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모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곧장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에 나설 거예요. 건강해야 그 돈을 오랫동안 쓰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겠죠. 그럼 아마도 수십 년 동안 피워온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야식에 탐닉하는 이유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삶의 매 순간을 즐기고 삶의 매 순간이 행복하면 우리는 기꺼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직장을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싶겠죠.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삶을 외면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삶을 누려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과감하게 리셋하세요. 그 과정에서 분명 당신이 더 건강해져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는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좋지 않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끊어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운동해야 한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이 쉬워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일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몰입할 때 발견됩니다. 그러니 일단 마음을 열고 뛰어들어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야 하고 낯선 곳으로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평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실천 연습.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과 그 이유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그걸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온갖 창의적이고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13번째 습관. 세계의 그룹을 받아들여라. 살다 보면 어떤 그룹은 나를 거부할 때도 있고요. 어떤 그룹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당신의 아이디어나 경험, 철학을 수용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예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비판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타인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요. 그들의 맞은편에는 또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든 비판과 거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게 되죠. 가장 바람직한 건 황금률을 찾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비판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를 깨끗하게 인정해야 해요.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면 비판하는 상대를 당신에게 열광하는 팬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을 경청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다만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이 등장했을 때는 당당하게 이를 거부하세요. 논리가 결여된 감정적인 비난이나 시니컬한 태도,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삐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럴 생각을 못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큰 낭패를 보겠구나 싶은 느낌을 확실하게 심어주면 좋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의 비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솔직하고 진지한 조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에 필요한 추진력과 속도를 얻을 수 없어요. 감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권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 관심이 없으면 비판도 없죠. 누군가의 비판을 듣는다면 늘 그걸 애정어린 조언으로 먼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 다음 털어내세요. 발에 묻은 티끌을 털어내지 않고 오랫동안 길을 걸으면요. 모래알처럼 아주 작은 티끌이라 해도 어느 순간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타인의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나면 그저 툭툭 털어버리는 습관을 몸에 들여보세요. 건전하고 도움이 되는 비판은 받아들이고 정말 비난에 불과한 말들에는 관심을 꺼버리세요.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세상에 이름을 알릴수록 원하는 목표와 성공에 다가갈수록 주변에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들끓을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고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들을 물리치는 간단한 방법은 그들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비판을 웃어 넘기세요. 타인의 말에 신경 쓸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세요.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쓰는 사람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채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며 햄버거를 먹는 사람은 남들이 내가 이 음식을 혼자 먹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난데없이 끼어드는 차량을 향해서 경적을 크게 울리거나 보복 운전을 하지도 않습니다. 방해꾼들을 절대 당신의 삶에 들여놓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택적인 인식에 뛰어납니다. 즉,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억을 관리할 줄 알고 자신의 성공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더 오랫동안 기억함으로써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배가시킵니다. 경험에 따르면 자신의 실패를 덜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크대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사건이나 힘든 상황에 대해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이 특히 잘해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요.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를 곱씹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성공을 되새깁니다. 작은 비판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래알처럼 털어버립니다. 실천 연습. 나의 행동을 비판하는 그룹은 항상 존재할 거예요. 이 사실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기꺼이 수용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은 긍정적인 일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리를 떠나세요. 사람들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대화 주제를 잘 선택해보세요. 14번째 습관, 10% 더하라. 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된 역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 올린다고 하면 10번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챔피언이 이렇게 대답했죠.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장에서 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선은 언제나 110%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대체로 변명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고 자신을 위로하죠. 하지만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면 위로가 아니라 축하를 보내야 합니다. 현재의 최선에 속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선을 보여줄 능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10%를 더해보세요. 하루 5분 정도 하는 팔굽혀펴기에서부터 하루 종일 집중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10%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성공의 근육이 빠르게 강화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한 개 더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결국 승자가 됩니다. 110%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속한 분야의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10%를 더했을 뿐인데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요. 즉, 100%와 110%는 단순히 10% 차이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납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10%를 더하면 1000% 또는 10,000% 이상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10% 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그만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뤄요. 목표를 담대하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10%를 더하세요.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합니다. 가장 흔한 변명은 이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일 리가 만무합니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구체적인 고통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고통만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합니다. 10% 더 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천 연습. 운동을 할 때 최대 한계치에서 한 개 더, 1분만 더 해보세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동기부여와 자극을 얻는데 활용해보세요. 평소에 최선을 다했다는 상투적인 말을 쓰지 마세요. 남들보다 10% 더 한다 라는 생각을 체화해보세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견디세요. 궁극적으로 고통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 보세요.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강화하세요. 10%를 더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인내력이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10% 더 노력하는 한 주, 110%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